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무지쌤입니다. 서울 집은 너무 비싼데 서울 출퇴근이 굉장히 빠르게 가능하면서도 교통, 학군, 인프라까지 다 갖춘 도시가 바로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서남권의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안양입니다. 안양은 평촌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평촌처럼 이미 입지가 굳어있는 지역부터 안양역 또는 인덕원역 같이 개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도심까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GTX-C나 월급 판교선, 인덕원 동탄선 등 다양한 교통호재가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안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양에 대해서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입지 분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지 않으시면 제 다음 영상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안양은 크게 두 가지 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동안과 만안구로 나누어집니다. 동안구는 그 말 그대로 안양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그 동안구고요. 만안구는 이 석수동 쪽에 있는 만안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이 문화유산인데 이 다리가 있는 곳이다 해서 만안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양을 보시면은 안양시 만안구와 동안구 주변으로 쪽으로는 과천과 관악, 서울의 금천구가 있고요. 그리고 만안구 북쪽으로는 광명시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시흥이 있고요. 이제 남쪽으로는 안산과 군포시, 그리고 의왕시가 있습니다. 이 안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산이 있는데요. 서울 관악구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제 관악산과 삼성산이 위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서쪽으로는 수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들과 더불어서 안양천과 하기천이 도시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또 안양에 있는 지하철역을 보시면은 먼저 1호선에 안양역, 그리고 명항역이 지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4호선인 범계역과 평촌역, 인덕원역이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하철 호선은 이렇게 4호선과 1호선이 지나간다. 1호선과 4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안양의 중심 지역을 보시면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동안구가 이 안양의 중심지가 되고요. 이 동안구 위쪽으로 과천과 그리고 동쪽으로는 의왕이 있고 남쪽으로는 군포가 있는데 이 의왕시와 과천의 일부 지역이 이 안양의 그 생활 권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의왕의 북쪽, 저희가 북의왕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사실상 이제 안양권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양의 생활권을 보시면요, 가장 안양의 중심 지역이 되는 평촌과 이제 범계, 그러니까 평촌 신도시라고 합니다. 평촌 신도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하철역으로 평촌역과 범계역이기 때문에 그냥 평촌 범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촌 범계 우측으로는 인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기천 건너서는 비산동이 있고요. 그리고 안양의 구도심인 이제 안양동이 있다. 이 안양동은 1호선 안양역 근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양천 건너서는 석수라는 지역도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사실 안양인데 이게 생활권상 사실상 이쪽은 이제 광명이라고 보셔야 돼요. 광명 쪽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오늘 입지 분석에서는 이 네 가지 생활권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릴 거고요. 이 비산동과 안양동은 이게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좀 같은 생활권이다라고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거의 좀 크게 생활권상 크게 다를 건 없고요. 네. 급지표를 보시면은 안양시 동안구와 만안구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아까 동안구가 중심지라고 했죠. 그게 이제 가격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가고 있고요. 네, 이거를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생활권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평촌이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의왕 쪽에서도 북의왕이 안양 생활권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양 생활권이 바로 인덕원입니다. 인덕원이고, 평촌 다음으로 이제 비산동 다음으로 이제 안양구 시가지가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촌 하면은 사실 학군을 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평촌의 학군은 바로 이 4호선역, 평촌역과 범계역 사이를 이제 평촌 학군이다, 그러니까 평촌 신도시
학군이니까 아무튼 평촌 학군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평촌 학원가가 사실 제일 유명한데, 이 평촌 학원가는 이 평촌 범계의 남쪽에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평촌 학원가라고 부르는데, 이 평촌 학원가는 전국 3대 학원가 중 하나예요. 저희가 서울 3대 학군은 보통 대치동, 목동, 중계동을 말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국 학원가다 라고 하면은 대치, 목동, 평촌, 그만큼 여기에 평촌이 들어갈 만큼 굉장히 큰 학원가가 요 남쪽에 있고요. 미세하게 나눠보면은 요 4호선을 위쪽으로는 평북이다, 그리고 평남이다 라고 해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적으로 보면은 평남이 아무래도 평북보다는 조금 더 비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 평촌 학원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평촌 학원관을 자세히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이렇게 314개가 위치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학원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전국 3대 학원가 중 하나가 여기 평촌 학원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평촌 학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깊게 다루도록 하고요. 실제로 제가 저번 주에 임장을 갔다 왔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요 대로변 상가 건물에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학원, 뭐 독서실, 뭐 영어, 뭐 굉장히 많이 보이죠. 실제로 여기 요쪽 끝차선은 이제 학생들이 그 다니는 시간에는 굉장히 학원 버스랑 학부모님 차들이 라이딩하는 차들이 굉장히 꽉 찹니다.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안양의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안양의 상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안양동의 안양 1번가 유명하죠. 지하상가로 특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촌 범계, 그 평촌 로데오 거리, 그러니까 범계 로데오 거리라고 하는 이쪽에 상권이 또 있고요. 그리고 요 인덕원역 근처에 또 상권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요 세 개 중에 그 제일 좀 활발하고 좀 좋은 상권이다라고 하면은 아시겠죠? 평촌 범계 상권이 제일 좀 좋은 상권이고 안양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상권이 되겠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안양 1번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낡았어요. 낡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공실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인덕원은 이쪽에 그 굉장히 호재들이 많은데 실제로 가보시면 조금 유흥상권에 가깝습니다. 유흥상권에 가까운 상권이 인덕원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안양의 대표적인 대장 아파트들을 좀 생활권별로 꼽아보면요, 안양 쪽에는 이제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촌에는 신축 대장이 있고 구축 대장이 있는데, 신축 대장은 이쪽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라는 대장 아파트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평촌 신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평촌 신도시는 1기 신도시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축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구축 중에서도 대장은 향촌 롯데와 목련 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덕원인데요. 인덕원은 요 하기천 사이로 이쪽이 의왕이고 행정구역상 의왕이고 행정구역상 이쪽이 안쪽이 안양이에요. 근데 이 의왕과 안양이 사실 그냥 크게 큰 의미는 없어요. 생활권상으로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덕원 푸르주 엘센트로가 지금 대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의왕이에요. 의왕이고, 그리고 이제 좀 안양권에서 새로 대장이 될 아파트는 이 인덕원 퍼스비엘인데 아직 완공이 되진 않았어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요,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는 요 평촌에 있는 신도시가 죄다 90년대에 지어진 1기 신도시인데, 그래서 굉장히 낡았죠. 꾸는 좋은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상품성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평촌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 신축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대장이 되겠죠. 그래서 평촌 신축 대장이다, 평촌 대장이다 라고 하면은 이 평촌 더잡 센트럴 시티가 꼽힙니다. 사실 이 평촌 더잡 센트럴 시티는 가보시면은 이 주변에 좀 공장까지는 아니어도 좀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신축이다, 구축밭의 신축이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귀하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적으로 봐도 평촌의 구축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이쪽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구축밭의 신축은 항상 좀 이기는 선택이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신축이 평촌 더잡 센트럴 시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평촌 신도시에 구축 중에서 대장을 꼽아보라 라고 하면은 보통 이 두 개 단지를 많이 뽑습니다. 바로 향촌 롯데와 목련 두산인데요. 여기가 범계역이고 여기가 향촌 롯데, 이거 목련 두산 이렇게 있는데요. 평촌 학원가를 걸어서 이용할 수가 있고, 네, 요렇게 특히나 학군지일수록 도보권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거든요. 왜냐면은 학군이잖아요. 애기들은 도보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도보권이 굉장히 선호가 되는데, 이쪽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무궁화 경남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역이랑도 또 가까워요. 여기랑도 거의 10분 내외로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그 평촌의 중앙공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촌 학원가와 역세권과 공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가 바로 이 향촌 롯데 목련 두산이고, 그래서 대장 중 하나로 또 꼽히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좀 사실 다음 영상에 학군을 조금 설명해 드릴 건데, 이 범계 중에 또 배정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또 선호되는 그런 면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목련 두산과 향촌 롯데가 여기랑도 굉장히 가깝고 또 학원가도 굉장히 잘 이용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으로 꼽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동 쪽에 좀 대장 아파트다 라고 하면은 요 위쪽에 최근에 새로 들어온 사실 안양역 푸릅지오 더잡 아파트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안양동 쪽에 대표 아파트다 라고 하면은 이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가 좀 꼽힙니다. 조금 연식이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 4000세대 대단지예요. 이 평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가 굉장히 드뭅니다. 드문데 이쪽은 4000세대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돋보이는 그런 단지가 되겠죠. 게다가 안양천도 또 바로 끼고 있고요. 또 여기서 바로 옆에가 평촌이다 보니까 그 평촌 학원가를 학원 버스를 타고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요 바로 앞에도 단지 앞에 바로 상가가 있는데 굉장히 좀 편리하고 이쪽에서도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 평촌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다. 그래서 대표적인 아파트로도 꼽힙니다. 그리고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크게 꼽히는데요. 하나는 지금은 인덕원 푸르지오 에센트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요 하기천을 기준으로 이쪽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의왕이고 이쪽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안양인데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다, 같은 구역이다라고 보시고, 인덕원 역세권의 그 신축인 아파트가 요 인덕원 푸르지오 에센트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으로 꼽힌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인덕원역 호재를 소개시켜 드릴 거지만 굉장히 교통호재가 많은 지역인데 인덕원 푸르지오 에센트로가 이 대장 아파트로 좀 주목을 받는다. 근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의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양 쪽에서는 인덕원 퍼스비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래서 인덕원 생활권 중에 좀 행정구역상으로 안양에 속한 아파트에서는 인덕원이 좀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저번 주에 임장 갔을 때도 많은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인덕원역이 교통호재가 그렇게 좋으면은 요 바로 앞에 있는 인덕원 마을 삼성이나 인덕원 3호가 대장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아파트들보다 이 인덕원 푸르지오 에센트로가 신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인덕원역에 실제로 임장을 가보시면은 이 인덕원역 제가 3번 출구예요. 이게 제가 저번 주에 찍어온 사진인데 좀 그렇습니다. 예, 좀 살벌하죠. 상권이. 예, 조금 살벌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새 아파트에 신축에 입주를 했는데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상권이 조금 이렇다 라고 보시면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드시겠죠. 예, 실제로 요 안쪽은 조금 깔끔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저번 정부와 이번 정부 들어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이 굉장히 좀 활발했잖아요. 그래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선정된 아파트들은 바로 요 평촌의 꿈마을과 샘마을이다. 이 꿈마을과 샘마을은 여기가 샘마을이고요. 이쪽이 꿈마을 아파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 평촌에 좀 재건축을 눈여겨보실 분들은 요 두 단지를 조금 보실 수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양의 호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양의 호재는 특히나 이쪽은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서울권에, 그러니까 서울 강남 쪽으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강남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 현재는 이 4호선밖에 없어요. 이 평촌역, 범계역, 인덕원역 밖에 없는데, 이 안양에는 크게 세 가지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곶 판교선이 있고요. 바로 요 북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게 월곶 판교선이고, 그리고 동탄 인덕원선이 이렇게 생길 예정이다. 그리고 제일 좀 파괴적인 교통호재인 GTX-C가 이 인덕원역에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양권의 세 가지 큰 호재는 월판선, 월곶 판교선 들어오고, 그리고 GTX-C, 그리고 GTX-C가 인덕원역에 들어오고, 또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이 요 아래쪽으로 해서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교통호재를 보면은 이 안양동과 비산동 쪽에 이 월판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일단 판교, 그 분당 업무지구라는 가장 큰 업무지구 중에 하나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나 이 월판선이 이렇게 타서 GTX-C를 갈아타게 되면은 강남에 20분 안에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요. 그 기존 안양의 중심지였던 평촌과 범계는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더 빨라지겠죠. 네, 여기서 4호선을 타고 GTX에서 갈아타서 강남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내손동이거든요. 의왕의 내손동이고 이쪽이 안양의 호계동인데요. 네, 내손동과 호계동의 큰 호재가 되겠다. 이 동탄에서 인덕원역으로 올라오는 이 인덕원 동탄선을 타고 GTX-C에서 또 삼성역으로 가게 되면 20분 안에 또 강남을 가게 되니까 굉장히 파괴적인 호재가 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제 월곶 판교선은 안양에는 안양과 안양운동장역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1호선 안양역 옆에 있는 곳이고, 이 안양운동장역 같은 경우에는 비산동 쪽에 있는 거고요. 인덕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교에 멈추게 되는데, 판교뿐만 아니라 이 인덕원역에서 GTX를 갈아타고 삼성으로 갈 수 있는 호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 같은 경우에는 안양에서 좀 보셔야 될 거는 호계사거리역과 안양 노수산물 도매시장, 그리고 인덕원, 이 인덕원이 사실 중요하죠. 이 인덕원에서 GTX를 타고 삼성으로 가면은 20분 안에 빨리 갈 수 있는 큰 호재가 되겠다. 그리고 GTX-C는 제가 말할 필요도 없죠. 네, 삼성역까지 20분 안에 갈 수 있는 굉장히 빠른 호재가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안양 쪽에 큰 호재들이 이 인덕원 쪽에 굉장히 좀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난장에 그 부동산 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인덕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인덕원이 어떻게 되더라 라는 그런 뉴스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호재가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팍 올랐다가 하락장이 되니까 팍 꺾이는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 현장을 갔을 때는 다시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보고 한 달만 일찍 오시지라는 이 이야기를
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도건도 시장이 또 좋아지면은 호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또 커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인도건 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안양의 향후 좀 중심지는 물론 평촌도 있지만 이 인도건 쪽도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미 4호선도 있는데 월판선, GTX에다가 인도건 동탄선까지 총 4개 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양 간단 입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적 불곤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없는 저 같은 사람도 부동산을 사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여러 사람들의 또 내 집 마련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갈 보금자리를 매수하시는데 좀 관심을 갖고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사실 몇 분이나 이렇게 끝까지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되시고 내 집 마련 아니면 투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